안녕하세요. 위생안전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중독균의 이해와 예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만약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했다면 이는 집단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식중독은 크게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성 식중독으로 나뉘는데요.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나뉘며 감염형 식중독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 제준이 식중독이 있습니다. 또한 독소가 식품과 함께 섭취되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소형 식중독이 있는데요. 황색포도 상구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이 대표적인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다음은 바이러스성 식중독입니다.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주로 분변, 구토물, 접촉 등의 경로로 감염되며 노로바이러스가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식중독입니다. 월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살펴볼까요? 식중독은 연중 꾸준히 발생되며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인 시설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식중독 건수 및 환자 수 모두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의 발생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약처 자료를 통해 계절별로 많이 발생되는 식중독균의 특징과 예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계절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봄철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식중독균이 주로 발생하고 여름철에는 캠피로박터 제준이, 장염 비브리오와 살모넬라 등의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합니다. 봄에서 가을까지 온도가 높아지면서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에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봄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주의해야 할 식중독 그 첫 번째로 3월부터 5월 사이 발생하는 주된 식중독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있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토양, 하천과 하수 등 자연계와 사람을 비롯하여 동물, 주로 포유동물의 장관, 분변 및 식품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포자를 형성하여 아포의 발화시 독소를 생성하는 독소형 식중독균으로 분류됩니다. 오염원 및 오염 경로를 보면 오염된 육류와 채소 등의 식품 원재료를 부적절하게 처리할 때 포자가 사멸되지 않고 생존하게 되는데요. 공기가 없는 혐기적 환경 조건일 때 아포가 발화하고 증식하면서 식중독을 발생시킬 정도의 독소를 생산해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큰 용기에서 조리된 고기 육류 가공품, 국, 카레 등을 그대로 상온에 방치하면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방법으로 첫째, 음식을 대량으로 큰 용기에 보관하면 공기가 없는 혐기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식혀서 소량씩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신선한 재료로 조금씩 신속하게 조리한 후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며 셋째, 음식은 필요 섭취량만 신속하게 가공 조리하여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넷째, 육류는 7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조리하고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찬 음식은 냉장 5도씨 이하, 따뜻한 음식은 60도씨 이상에서 보관합니다. 상온 방치 시에 식중독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계절별 주의해야 할 식중독 그 두 번째로 5월에서 10월 사이 발생하는 흔한 식중독인 병원성 대장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성 대장균은 1920년대 신생아 설사 원인균으로 시작하여 그 후 성인에게도 설사 및 급성 위장염을 유발하는 대장균이 발견되었습니다. 대장균은 일반 대장균과 병원성 대장균으로 구분됩니다. 병원성 대장균은 대장이나 소장의 장세포에 침입하거나
독소를 생성하여 병원성을 나타내는 대장균을 말하는데요. 발병 특성, 독소의 종류 등에 따라 베로독소를 생성하는 것을 장출혈성 대장균과 엔테로톡신을 생성하는 장독소 원성 대장균, 대장 점막의 상피세포를 침입하여 조직 내 감염을 일으키는 장침입성 대장균과 성인에게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장병원성 대장균, 주로 소장 감염을 일으키는 장간 흡착성 대장균 등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병원성 대장균 중 장출혈성 대장균은 대장균 중 위해도가 가장 높은 균으로 5157H7이 대표적인 혈청형이며 10에서 1000개의 적은 균낭으로도 발병될 수 있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의 경우 증세가 더 심하며 출혈성 대장염,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10% 이하에서 발생합니다. 오염의 원인은 소, 돼지, 닭 등의 가축 분변에 오염된 육류, 분쇄육을 포함한 고기나 비살균 우유, 분변, 축산 폐수 등에 오염된 지하수와 강물을 정수하지 않고 농업용수를 사용해 채소를 재배하면 채소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하천수와 어패류 등의 오염,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의 주요 증상은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신장 손상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 등입니다. 예방법으로 첫째, 식재료는 깨끗이 씻어서 바로 조리해야 하고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음식물은 완전히 익혀 먹으며 셋째, 고기의 중심부 온도가 75도씨가 되게 1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넷째, 조리 및 식사하기 전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다섯째, 생고기와 조리된 음식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여섯째, 조리기구 세척과 소독 등 위생적인 관리를 잘해서 2차 오염 방지하는 것이 그 예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 주의해야 할 식중독 그 세 번째로 6월에서 7월 사이 발생하는 캠필로박터 제주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캠필로박터 제주니의 특성은 동물, 가축, 조류의 위장관에서 약 50% 이상 분리되는 공생균이며 37에서 42도씨에서 증식이 활발합니다. 4도씨 냉장 상태에서는 장기간 생존 가능하지만 70도씨의 온도에서는 1분 만에 사멸합니다. 주요 오염 경로는 캠필로박터에 감염된 가축 및 동물의 분변에 의한 세균 전파된 경우와 오염된 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거나 생식으로 섭취할 때 감염됩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 번태감 등의 전구 증상 후 구토, 설사, 복통 증상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이내에 회복합니다. 또 발병 시기는 보통 2일에서 7일 사이에 발병됩니다. 예방법으로는 첫째, 생닭 등의 생고기는 용기나 비닐에 담아 따로 분리 보관하고 둘째, 생닭 등의 생고기 조리 시 사용했던 기구는 깨끗이 세척하고 셋째, 생닭 등의 생고기 취급 후에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하며 넷째, 생닭 등의 생고기를 씻을 때 주변에 잔물질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생닭 등의 생고기와 다른 식재료를 자르는 칼, 도마를 구분 사용하고 여섯째, 7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도록 가열 조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절별 주의해야 할 식중독 그 네 번째로 7월에서 9월 사이 발생하는 장염 비브리오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염 비브리오의 특성은 바닷물에 서식하는 해수세균의 일종으로 연안 해역의 바닷물과 갯벌, 어패류에서 주로 검출됩니다. 2에서 4% 소금물에서 생육하는 호염성 균이고 해수 온도가 15도씨 이상이 되면 증식을 시작하여 30에서 37도씨에서 빠르게 증식하고 5도씨 이하에서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열과 산성에 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주요 오염 경로는 해수 중에 서식하는 장염 비브리오균의 증식이 적합한 하절기에 근해의 오징어, 문어 등 연체동물과 어류, 폐류의 체표, 내장과 아가미 등에 부착하여 있다가 근육으로 이행되거나 유통 과정 중에 증식하여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패류의 체표와 내장 및 아가미 등에 부착되어 있다가 이를 조리한 사람의 손과 기구로부터 다른 식품에 2차 오염되어 식중독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 식품은 날것 혹은 덜 익은 오염된 어패류, 생선회, 초밥 및 수산식품인 게장, 오징어 무침, 꼬막 무침 등이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설사, 복통, 발열, 구토 등 급성 위장염 증상이 있습니다. 발병 시기는 보통 3에서 40시간 이내에 발병됩니다. 예방법으로는 첫째, 신선한 어패류 구매 후 신속하게 냉장 보관하고, 둘째, 냉동 어패류는 해동하여 흐르는 수돗물로 2에서 3회 씻고, 셋째, 어패류는 가급적 생식을 피하고 85도씨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 후 먹어야 합니다. 넷째,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고, 다섯째, 조리 도구는 전처리용과 횟감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여섯째, 사용한 조리 도구는 세척과 열탕 처리로 2차 오염을 방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절별 주의해야 할 식중독 그 5번째로 6월에서 9월 사이 발생하는 살모넬라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살모넬라의 특성은 자연계에 널리 퍼져 있는 식중독균으로 중심 온도 75도씨, 1분 이상 가열 시 사멸됩니다. 최적 성장 온도는 37도씨로 사람 체온과 유사하여 장내 증식이 용이하고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은 가능하나 냉장 보관 시 40도씨 생육이 억제됩니다. 주 의용 경로는 가축, 가금류의 식용 및 알, 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하수와 하천수 등 자연환경 등에 균이 존재합니다. 원인이 되는 식품은 오염된 물이나 계란,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알 가공품, 유제품, 육류, 가금류 등입니다. 주요 증상은 구토, 오심, 설사, 복통, 메스꺼움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킵니다. 발병 시기는 보통 6에서 72시간 내에 발병됩니다. 예방법은 첫째, 계란, 육류는 반드시 신선한 식품을 구입합니다. 둘째, 계란은 중심 온도 7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고, 셋째, 조리식품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도록 하며, 넷째, 즉시 섭취하지 않을 경우 찬 음식은 5도씨 이하에서 더운 음식은 60도씨 이상에서 보관하고, 다섯째, 조리에 사용된 기구 등은 세척 소독하여 2차 오염 방지해야 합니다. 계절별 주의해야 할 식중독 그 6번째로 11월에서 5월 사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매우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노로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보면 강이나 바다를 통해 오염된 식재료로 만든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 감염된 조리 종사원이 조리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 등 사람 간 감염을 통해 경구 감염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감염 증상으로는 급성 위장염, 구토, 탈수 등이 있습니다. 예방법은 첫째, 비누를 사용하여 30초간 손을 씻어야 하고, 둘째, 물은 되도록 끓여 마셔야 합니다. 셋째, 채소나 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하고, 넷째, 굴 등의 어패류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으니 8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조리도구는 열탕이나 염소 소독을 해야 하고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해야 합니다. 여섯째,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 조리 작업 참여를 즉시 금지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식중독균의 이해와 예방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배운 내용을 숙지하시어 올바른 식중독 예방 관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